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새벽 2시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시나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 대응 요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채팅 단톡방이죠. 단톡방에서 이렇게 7,300만 원이죠. 7,300만 원 정도에서의 흐름을 좀 체크하셔야 된다. 포인트인데 거기서 살짝 이제 7,400 정도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 타이밍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타이밍에 이런 타이밍에서 알트코인들과 동반 하락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렸고 지금 한화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지금 한 7%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정도 되나요? 김프가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쵸? 상당히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원래 6,5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우리가 김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가격대 일단 거의 도달했다고 지금 버는 게 맞고요. 맞겠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김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 아마 급반등을 가능할 영역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김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지만 그냥 조금 더 아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600, 7,700 정도 사이를 일단 보고 계시고 여기에서 거래가 급등을 나오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22평이거든요. 22평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무너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어쨌든 이 2,100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원래 달러로 봐야 되는데 대략 산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버텨준다면 아마 요 중간에서는 이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주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여러 군데 아마 여러 이런저런 시장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대응 요령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할까? 뭐 리딩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뭐 조지겠다라고 이렇게 카톡에서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텔레그램이든 뭐든 해서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개방에 일단 링크를 하나 올려놨는데 그쪽으로 좀 타고 들어와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하단에 다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차피 뭐 허수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한번 그런 부분이게 되겠죠. 자, 달러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 요구가 6,500만 원 전후를 6,700에서 6,300 사이죠. 요 자리 아직까지 열어두고 계십시오. 한화를 기준으로. 제가 김프를 조금 거론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어두시는 그런 상태고 지금 거래가 조금 들어왔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이런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반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반등하는 건 타점을 잡아도 좋다. 하지만 7,300만 원 전후에서는 여기 대형 타점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 다음은 여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서 대형 타점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를 예상하고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움직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하고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놓지 않습니다라고. 이거는 지울게요. 별 게 없어서 놓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단톡방을 보셔야죠. 아니면 제 것만이라도 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뭐 요즘 저희 이제 공부방에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오래되신 이제 부방장님이 이제 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못 사시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찌라기도 인증을 해야 되나? 어? 인증하지 않을까요? 인증할까요? 오랜만에. 네. 자, 우리 터졌습니다. 알트 타이밍 움직임 살펴보세요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던전 3배 쳤다. 그리고 같이 빠지면 낫굿. 같이 빠지고 있었거든. 지금 오르는 알트 관심권에 두고 그 다음 타점에서 잡아라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즘 정도에서 제가 롱 타점을 걸어놓은 걸 지금 빠르게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롱을 거의 뭐 1달러 남짓 그냥 그 정도로 선절을 쳐버렸거든요. 지금 흐름이 빠진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서 선절을 쳐버린 상태고 숏을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요 영역에서의 롱 타점을 좀 잡아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요 정력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거래량의 폭등입니다. 거래량의 폭등이고 봉우리가 지금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3번째 봉우리 더 만들지 안 만들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만들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아 보입니다. 아직 만들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아 보여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좀 높아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때 요 꺾이는 구간이 이제 좀 아프게 많이 꺾이게 될 거예요.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많이 드렸죠, 그죠?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많이 드렸고 어쨌든 요 그림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보실 분들 요 스토캐스틱 좀 체크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16력이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평이 깔려야 되고요. 여기서 저점 타점을 노릴 수 있는 흐름은 됩니다. 도전 요거는 이제 그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량 요 상회하면 하세요. 이렇게 상회하면 이거 상회해야 돼요. 완전히 상회하는 흐름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두두두두두두 밀고 떨어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타점에서 요 정도 타점에서 노려보실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얘를 돌릴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아마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아마 바로도 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림이니까 여기서 급하게 노릴 필요도 없고요. 구경하시다가 이제 요런 타점에서 이제 흐름을 좀 이 평을 돌려서 이렇게 꺾어서 돌파할 때 요때 노리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내년이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런 왜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알트코인들이 몇 개 남아있는 종목들, 펌핑하는 종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그런 종목들은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 구 메이저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모아가시라 했던 것도 매수를 멈춰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매수를 멈추시고 다시 돌아 올라오면 그때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알고시보다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단톡방이나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저희 단톡방이 공지사항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오픈 프로필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일과가 너무 빡세다 보니 바로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가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저녁 8시 이후로 아마 연락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공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얼마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간 뭐 딱딱 정해서 하고 리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응 여력이라던가 이런 차트를 보는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는 그런 눈 그리고 뭐 마인드 마음가짐 그리고 사실 계좌 관리하는 요령 그리고 사실 이제 대상승장이 지금 끝나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7, 8할 넘어왔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 내년 봄 정도가 일단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다만 그 이후에서 이제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싶어요. 말 그대로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그죠? 스터디 모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막 픽을 바라고 이러고 오시면 더더욱 안 되고 지금 법적인 부분도 픽 같은 얘기는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픽이 아니라 이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고 이 정도 영역 지금 딱 유튜브 버전에서 이 정도 영역에서는 뭐 한번 단타를 좀 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딱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유죠, 그죠? 권유할 수 있는 수준밖에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상황이. 제 유튜브 채널도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유튜브가 채널이 사라지게 되면 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 앵커라는 종목은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앵커는 뭐 잘 드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앵커를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여기 추천드렸다가 쐈다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일부를 여기서 사고 일부를 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돌파했으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일부를 팔고 판 것에 한해서 일부를 체결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무브먼트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요즘 좀 이렇게 옛날에 계셨던 분들과 최근 오시는 분들 좀 달라서 그런데 절대로 무브먼트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맞추는 건요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파동의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서 지금 잘 팔았네, 한샘 최고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대응 타점들이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샘 대박 잘 팔았네, 역시 최고의 거고, 얘가 만약 가가지고 1,000원을 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한샘 개새끼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역시 존버가 최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벌어질 그런 흐름들, 투자 깨졌을 때 그 변곡점에 대해서 생겼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연구하고 생각해 놓은, 그래도 손해 안 보는 법, 시장이 꺾이더라도 손해를 크게 보지 않는 법.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도가 앞에서 오는데 앞으로 나가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덜 밀려나가는 방법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서 지금 7천만 원이 됐어요. 그 비트코인이. 나중에 만약 8천에서 4천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가 1천만 원에서 한 900만 원, 800만 원이 됐다는 건 엄청 잘 방어한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돈을 버신 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되게 헷갈리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요즘 서울이니까 50억짜리 좀 그렇나?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대출금 대출 이자가 또 올랐죠. 그리고 하면 아마 제가 2023년, 24년 정도에는 시기냐? 23년 정도에는 주택값이 꺾여갖고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 막 예를 들어서 4억, 5억 이렇게 움직이면 집값이 떨어져 버려. 이 전세 값을 못 떨어주고 주인 도망가 버릴까봐 전세값을 못 갚아야 되는 그 불확정 요소가 더 싫어가지고 저는 집을 샀습니다. 일단 보금자리고 첫 집이기 때문에. 사는 이유를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집 값이 떨어진 거를 각오하고라도 집을 샀는 이유가, 자 그럼 5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10억짜리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도 좋고 개발도 잘 되고 있고, 지금 막 중심지에서 재개발하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를 지금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북성로 라인을, 동성로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타격을 입을 거예요. 8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얘가 50억짜리가 점점 좋고 고급진 아파트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쪽에 어디죠? 그쪽에 한 30억대 움직이는데, 근데 얘는 만약에 30억이 됐어.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거품이 좀 꼈다더라 했었을 때, 이 사람은요 엄청 손해 본 거야. 그죠? 얘를 두 채를 팔아서 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 채를 팔아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제가 집을 한 채 들고 있다는 가정합니다. 얘는 적당히 손해 본 거예요. 이걸 팔면 이걸 5대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 팔면은 얘는 이걸 팔면 이걸 10채 살 수 있었는데, 이걸 팔면 이걸 열 몇 채인가? 15채를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팔면 이거는 못 사요. 몇 채를. 2채 반밖에 못 사네요. 그렇죠? 얘는 5대 살 수 있었네요. 그럼 이 사람은 2억을 손해를 봤지만 이 사람은 돈을 엄청 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인 마인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주가가 나중에 하락을 했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편하게 합시다. 1억에서 5천만 원이 됐을 때 이 주가가 절반 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내 계좌가 1억에서 8천만 원 정도, 그럼 2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얘는, 이 사람은. 하지만 1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들고 있어서 5천만 원이 됐을 거고, 어떤 사람들, 나는 고점에서 팔았지롱 메롱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샌드박스 움직인 거 보면 와 대박 났겠다 부럽다 하겠지만, 그거 다 먹은 사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걸 먹은 사람들은 뉴스에 엄청 반전도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먹은 사람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작이에요.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 조작이에요. 대부분은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물려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천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물렸을 때 대응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락을 8천만 원 했다면 언젠간 이게 상승을 다시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얘는 5천 원 시작을 해도 나는 8천 원 시작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는 거야.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주가의 생태계가. 그죠? 이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가 내가 한 집이라면 그냥 괜찮은 곳에 하나를 그냥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집값이 움직인다면, 참 집 얘기가 돼버렸는데, 같이 움직일 거예요. 같이 움직이면서 그 중에 한두 군데가 튀겠죠. 뭐 서울의 강남은 뭐 워낙 비싸지만 지금 목 좋은 것들, 뭐 신도시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세종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많은 전반적으로는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에 맞는 동네에서 내 수준에 맞는 동네 이사를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5억이면 보통이죠. 지방에서는 지금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5억짜리 사는데 4억 이상의 빚을 가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아까 전에 5억짜리 샀는데 2년에 2억, 3억만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문제는 얘를 처분해서 얘를 다시 갚을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왜냐면 옆에 우리 동네 5억이 막 3억이 됐다면 옆 동네는 뭐 5억짜리가 막 4억이 되기도 할 거고 뭐 3억 8천이 되기도 할 거고, 어떤 데 2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막 10억짜리 5억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같이 떨어질 거예요. 대부분.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 대체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얘를 팔고 이사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라. 좋은 곳으로. 더 신축이 예를 들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 주식도 마찬가지고 똑같거든요. 지금 양적 축소가 양적 축소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하셨을 때 항상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은 워낙 사이클이 커서 뭐 한국 부동산은 뭐 몇십 년 동안 상승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리먼 브라더스 때 길바닥에 나앉아서 한강 가신 분들 제법 많습니다. 불과 10년 년 전이에요. 근데 이 코인이나 주식 시장은 사이클이 짧잖아요. 불과 해봐 2, 3년. 2, 3년 정도 지나서 여러분이 10배, 20배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반대로 말하면 2, 3년 만에 여러분들 계좌가 10토막, 20토막 나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안전장치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타점이나 이런 대략적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랑 저희가 공부했던 그런 흐름들 중에서 모든 게 맞물리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맞물리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배팅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제가 분산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종목 분산장이 고점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이 꺾였을 때 그 뒤에 올 규모의 조정파는 앞에서 만났던 이 조정파와 비할 바가 안 돼요. 또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고점이 나중에 갱신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이 고점을 갱신한다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온 조정파는 2억이 또는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의 조정판 등장해야 돼요. 길이는 이 정도고요. 가격적인 측면이죠. 비율이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렇다는 말은 길이는 2년 이상, 그리고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남아있는 이건데 이게 지금 남아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이거 바로 가는 것보다 여기를 오래 머물러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주면 줄수록 상승장이 더 길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이 비트코인이 가치 인정받는 시간이 생기면서 이 구간이 강력한 저점대로 형성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이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는 부분에 있어서 월봉 상태에서 아직 과대평가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95% 신뢰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과대평가로도 아직까지 뭐 상승하는 추세, 흐름, 물결이 있으니까 출렁거리더라도 한 번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핵심 구간 여기가 될 거예요. 5천만 원대.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여기 빠지는 이 구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단언컨대. 저는 뭐 또 몇십만 원으로 움직이겠죠. 제가 10만 원, 20만 원으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만들길 잘하거든요.
내가 내 밥그릇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뭐 나중에 뭐 이것저것 사 100만 200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일단 뭘 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마 그때 가면 또 한 조금은 한 100만 원으로 숏을 강하게 때려 보겠죠. 그건 또 가서 구발 가서 하겠지만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정도 흐름이고 전략 매도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분산장 해석하기 디테일한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요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요 추세 라인을 좀 생각하시면서 요관 역시는 아직까지는 매수 지역력으로 남아는 있다. 하지만 이 영역대가 그냥 내려오기보다 내려왔을 때 거래가 폭등이 된다면 여기서 반등을 급하게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 여기서 그냥 거래가 딱히 뭐 그렇게 없이 그냥 길게 기어간다면 반등 이후에 깨질 가능성을 또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한 제 생각에 한 80% 이상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그때 가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죠. 단톡방에서. 뭐 사실 뭐 공방에서 리딩하는 것보다 단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오히려 디테일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흐름에서는 이 그림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 열리 오픈되게 여기서 빠질 땐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는 아예 여기를 오픈시켜야 되거든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은 저는 요 구간 오면 좋죠. 왜냐면 비트코인 코인 많이 안 샀으니까. 어. 저는 이제 뭐지? 이제 그 이오스를 사 모으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4,000원대 밑으로 빠지게 되면 또 한 돈 100만 원치 살려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치만 평당 한 4,000원 라인 정도로 해서 한 1,000만 원치만 사둘 거 생각 중이에요. 지금. 죽으면 1,000만 원 없다고 세상 이상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목표가가 이제 거기서 만약에 뭐 하여튼 뭐 4천에서 4만 원 정도가 되면 1억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지금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막 선물은 막 디테일하게 막 타점 잡으면서 하는데 그 현물은 그렇게 많이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옛날에 한번 한 입 먹고 남아 있는 거 그냥 까치밥 남겨두고 천에뼈 둔 거지. 지금은 그 정도 상태입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고정 시황을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말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이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사 시즌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주말에 방송을 챙겨드릴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밀크 뭐 이런 애들 실제로 많이 갖다 빠졌으니까 에퍼도 그렇고 그리고 에디블록도 그렇고 갖다가 빠졌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올랐고 루사이프라이 움직이지도 않네. 그죠? 뭐였나 아까 그 캐리 프로토콜 어디 갔습니까? 캐리 프로토콜도 아마 많이 올랐던 거 기억나는데 그렇죠? 캐리 프로토콜 다시 돌아왔네요. 상당히 많이 갔다 왔죠, 그죠? 28원까지 여기서 추천드렸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요것도 뭐 괜찮다 여기 다시 사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만큼 갔다 왔으니까 여기서 전에분들 손해가 나면 안 돼요 절대로. 더 갈까봐 더 샀다? 아이고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적당히 가면 이게 여기가 됐든 간에 적당히 팔고 가만히 계시든지 손절 여기 깨지면 파시면 돼요. 어떤 추세가 이탈됐거나 어떤 흐름이 깨어지는 지점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나 관리는 편하게 하시고 이런 구간들에서 만약에 체크하셨다면 뭐 파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이 일단 좀 커 보이긴 하지만 뭐 이건 감히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키가 눈에 띄었으니 말씀드리겠지만 15, 16 정도가 돈 뛰게 된다면 이 정도 손절가를 뛰고 이런 반등이 한 번 등장하고 빠져야 됩니다. 그냥 빠지는 거 의미가 없어요. 반등 살짝 하고 빠지거나 하면 여기서 살짝 노려보시면 뭐 한번쯤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네요.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아무튼 시나리오를 결정해 두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 원칙을 지켰을 때 여러분이 계좌가 계속 소액이라도 작은 비중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계속 줄어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한 실력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유튜버들이 이제 지금 코인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마 유튜버들이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상당수가 사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2년 전에 2021, 20년, 20년이 넘어가면
잡 유튜버도 엄청 많이 생길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제가 구독자는 적지만 이 유튜브에서는 꽤나 선배거든요. 4년이 다 돼가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장사를 뭐 좀 살살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뭐 부족함 없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여러분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딱딱 제 월급이 대기업 과장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딱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엄청 뭐 인생 개차반처럼 살던 그 시기를 여러분들 덕분에 이겨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그죠? 코로나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해요.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변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좀 약해요. 그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어떻게 개전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뭐 어르신분들에게 전화 한 통, 연말이잖아요. 한 통 더 보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